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실시간 소비자 피드백 플랫폼 폴캣이라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폴캣 대표 우수아라고 합니다. 먼저 캠퍼스타운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주제로 저의 경험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창업을 하는 건데요. 처음 창업했을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두 번째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했던 그런 질문들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 세 가지를 좀 선정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표님들께서도 혹시 시간 나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스스로 했던 질문은요. 나는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 많은 그런 난관을 맞닥뜨릴 때마다 내가 이걸 과연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누구나 이제 흔히 아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기업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기업들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의 경우에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영상이나 이미지 기반의 작업할 때 아주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은 뭐 너무 구글링으로 편하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재밌고 유용한 컨텐츠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저 요번에 이제 MVP 개발할 때도 강의를 통해서 쉽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영향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돕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뭐 사업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사실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창업을 했을 때는 내가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짓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누군가로부터 너는 사업을 할 성향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그거를 이제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은 멘토님들께도 그런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시기도 했고, 또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줄 때 썼던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의자인데요. 인간이 이렇게 창조해낸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그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의자의 경우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고 내 다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의자가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줘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의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자가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런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꼭 이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회사가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창업하기 전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다면 뭐 실패를 여러 번 하더라도 사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무한한 돈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도 지금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것인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왜냐면 물론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뭐 목표라고 할까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하면 사실 뭐 많은 난관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렇게 극복해 나가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이 풍족하게 있어도 이걸 하면서 내 스스로가 가치 있게 느끼고 어, 꾸준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허들 경기예요. 장애물을 이제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장애물을 넘고 그걸 이제 다 넘으면 이제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는데 모든 선수들이 이 장애물을 다 넘는 건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중간에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허들 경기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업이든 다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그런 허들을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넘으면 넘을수록 더 목적지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창업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난관을 대할 때 조금 더 빨리 목표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가 여러 번 오는데 그런 실패들을 또 이제 맞닥뜨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넘기다 보면 다음번에 나에게 또 다가올 실패는 어떤 실패일까? 그리고 얼마나 또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스스로 이제 이번 건 또 지나갔구나. 다음 건 또 뭘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또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즐기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실패를 마주하는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신사업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문제를 정의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일단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꼭 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고 이제 그걸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제가 겪는 문제였고, 제가 출판업계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이제 겪었던 문제점입니다. 먼저 출판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책 표지와 같은 이미지 시안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사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어떤 책을 선택하게 될지를 매번 추측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기존에 이제 컨설팅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 뭐 시장 조사나 이런 게 많아서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요 시간과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두 번째로는 관련 산업군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해외 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사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리서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업체가 이미지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설문 문항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스텀 리서치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경쟁사가 어디가 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서치한 것을 토대로 이제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이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타겟 소비자를 실시간으로 매칭해서 이미지를 기반한 그런 빠르고 쉽고 편리한 설문 문항을 제작하도록 하고, 그리고 최대 3시간 이내에 있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소규모 비즈니스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MVP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지는 않고 이걸 웹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처음에 했던 거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알아본다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먼저 도와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출판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 지인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하고 이제 그분들을 도와드린 거죠. 그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뭐 이런 게 좀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구체화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커뮤니티, 더 많은 사람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그분들을 더 많은 분들을 또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차 그냥 누구를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 서비스가 어때야 되는지 방향이 좀 잡히게 됐고, 그를 토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저희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 소비자가 사용하게 될 앱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기획을 해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돕는 것을 좀 돕는 것을 통해서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 서비스에도 녹여보려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피드백을 할 때, 저희가 이런 보상을 해줄 테니 설문 문항에 답을 해주세요라는 식이 아니라, 소비자 컨설턴트라는 칭호를 사용을 해서, 이런 업체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누구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면서 또 자신의 가치를 또 높이잖아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서비스에 또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제가 공유드린 경험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